네, 안녕하세요. 2부에서 다시 찾아온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한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023년 네. 올해의 이제 수시 이제 경쟁률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서강대 올해 경쟁률이 어땠는지 우선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서강대가 뭐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도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전형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교과 전형 하나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종합 전형 일반 전형은 하나. 네. 나머지가 이제 고른기에 뭐 사회통합 그리고 이제 논술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22년을 기준했을 때는 988명을 모집하는데 28,497명이 지원을 해서 네. 평균적으로는 28.84의 경쟁률을 보여줬어요. 꽤 높죠. 높죠. 근데 올해는 네. 그거보다 좀 더 많은 1,03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약 42명이 늘어서. 네. 그래서 지원 인원은 27,96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37명이 줄어서 전체 경쟁률은 27.15대 1이라고 하는 증감률은 마이너스 1.69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모집 인원은 늘었는데 지원 인원은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서강대가 요 라인에서 상당히 조금 선호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나 한양대에 비해서도. 그리고 이제 지원 인원도 보시면 많은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이 라인에서 솔직히 논술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른 거는 뭐 논술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교과가 좀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교과부터 하나씩 한번 네. 살펴보면은 교과 전형이 2022년에는 이제 172명을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원 인원이 2,276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178명으로 6명이 늘었는데 네. 지원 인원이 1,684명. 그러면 마이너스 592. 그렇죠. 이거 엄청난 인원이 줄은 거야. 거의 600명이 줄어드는 거죠. 야, 그럼 또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심지어 수능 최저가 네. 각 3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능 네. 이제 그러한 가장 요 라인에 가장 낮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강대는 심지어 학교마다 10명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한 인원 비율을 가지고도 얘기했을 때 지원 인원이 2,000명이 안 넘었다? 이거는 진짜 서강대라 학생들이 지금 좀 피하고 있다? 아니면 그냥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 최저가 합이 아니잖아요. 각 3이잖아, 각 3. 그게 더 부담될 수도 있거든. 그게 부담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레짐작 내신 컷이 매우 높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제가 올해 초에 이 서강대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서강대 라인이 어떤 라인이었냐면 서울대 서강대였어요. 같은 각 3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같았기 때문에 서울대는 쓰는 애들이 6장의 카드를 쓸 때 서강대를 6번 카드를 쓸 수 있었단 말이야.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니까. 네. 내가 수능 최저 무조건 이것만 맞출 네, 거야. 나머지는 나는 그냥 다 종합 쓸 거고 한양대 쓸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에는 이 정도 인원이 늘어난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효과가 2023년에 없어진 걸 수도 있죠. 왜냐면은 서울대는 이제 3합치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서강대를 쓰는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위에 있는 학교를 쓰기에는 내가 최저를 못 맞춘다고. 근데 밑에 있는 학교를 쓰기에는 내가 최저가 너무 쟤네는 너무 낮아. 그렇죠. 이제 그런 집단지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한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것도 못 맞추는 애들. 내가 내신이 1등급 초반인데 솔직히 이거 안 돼. 그냥 원래 6종합 쓸라 했어. 그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 이거는 한 장 써보자. 그런데 그런 애들로만 찾다고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 원래 여기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균관대를 쓰는 애들은 그리고 서강대는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수업이 똑같으니까 최소한. 근데 안 쓰니까. 그러면 인원이 적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선호도적인 부분에서
지금 서강대가 그렇게까지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까지 좀 인기가 많지가 않다? 약간 그런 느낌? 거기에 뭐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그 거리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 종교가 네. 아니면 안 된다는 네, 부분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메리트가 없다? 아니면 진짜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잠깐 생각이 든 건데 이 정도 쓸 라인이면 서영고 쓰겠죠. 그 다음에 성 쓰겠죠. 거의 뭐 써야죠. 네. 거의 그 다음에 한 쓰고 안전으로 중을 쓰나? 성을 생략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포함된 게 원래 요 라인부터는 옵션 조합 많으니까. 근데 이제 서강대가 좋든 나쁘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내년부터는 20명 늘린 게 아니냐. 그럴 그러니까 수도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 그쵸. 이 네, 교과 전형이 좀 크게 변화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 라인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야 너무 장사를 못해. 그 생각을 한 게 자, 아니야. 오늘 그 얘기 왜 한다고 했어. 아니 우리 너무 적자야. 그렇죠. 우리 너무 적자잖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지원은 너무 많이 줄어서. 그다음 종합 전형은 거꾸로 늘었어요. 549명 모집에 7,739명이었는데 2023년은 574명으로 25명 모집 인원을 늘었어요. 네. 근데 지원 인원이 8,35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인원은 한 600명.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날만 먹은 거를 일반 종합 전형에서 이제 복구를 한 거죠. 그래도 그거 비슷해요. 보시면. 네. 인원들은 여기까지 대동소이합니다. 큰 네. 차이가 없어요. 고른 기회는 이제 118명 늘었고, 네. 뭐 사회통합은 11명 줄었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거 합치면 늘어나는 인원이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강대의 지원 인원이 줄어든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뭐냐면 논술이에요. 야, 저번 시간이랑 반대네. 그쵸? 네. 2022년에 169명 모집을 하는데 17,214명이죠. 네. 28,497명인데 그 중에 17,000명. 뭐 거의 한 3분의 2. 그죠? 네.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제. 물론 올해도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175명에 16,551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다만,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한 663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37명이 줄어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이 논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2022년에 비해서는 좀 장사를 좀 못했다? 약간 그런 느낌? 이 서강대가 전체적으로 이 라인 포지션에서는 학생들이 봤을 때 조금은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를 한 번 더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쉬운 저는 거 더 지원을 해서 여기를 가는 게 저는 하나의 반대로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는 교과전형도 그렇고 종합전형도 그렇고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봐도 좋지 않을까. 이제 지역균형. 그러니까 원래 고교정 추천 전형인데 이제 바뀌니까 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제 제가 바꿔서 이제 부르는데 가장 높았던 학과는 이제 유럽 문화학과. 그러니까 가장 높았고 네. 이제 가장 낮았던 학과는 이제 경영학이었어요. 좀 의외죠. 원래 경영학이 되게 이제 경력이 매우 높은데 그 증강폭이 상승한 것도 되게 유럽 문화. 그다음에 증강폭이 가장 하락한 학과가 이것도 좀 의외였어요. 학우생명과학과. 이게 원래 서강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거든요. 이게. 약대로 다 빠졌나?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했을 거라 보여져요. 네. 생명공학 계열들이 네. 지금 증강폭에서 많이 하락한 학교들이 계속 보이는 걸 보면 진짜 그냥 아예 약들어 빠지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우선은 유럽문화학과는 2022년에는 6명 모집이었어요. 근데 2023년도 6명이가 똑같죠? 네. 57명이 지원해서 9.5라는 이제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98명이 지원했어요. 이건 왜 지원했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심리적 그건 더 이상 설명하실 필요 없으시고. 네. 그래서 경쟁률 증감폭만 6.83이라서 요거 두 개 다 탑이잖아요. 네. 경쟁률도 제일 높고 그렇죠. 증감폭도 제일 높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게 나왔네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외국 애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았겠느냐. 중국문화학과는 정말 일반고 학생들이 접근하기 되게 좋죠. 왜냐면 중국어를 제2외국어 배우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 교과목의 성적과 세트 이런 걸 가지고 아니 동아리 활동을 가지고 들이기가 좋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서강대 인문계열은 좀 외고도 외고지만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써보는 경향들이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래도 생명과학이네요. 예, 교과는 역시 생명. 그렇죠.
그다음에 화공생명하고 생명과학이 따로 있어서 얘네가 아마 서로 분산이 됐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공생명은 이제 화학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화학 계열에 관심 있는 애들 들어오고 하다 보면 여기는 아무래도 260명이었는데 103명이니까 와 진짜 뭐 거진 3분의 2가 날라갔다고 봐야죠. 요렇게 우리가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계열 학과들은 주로 이제 이 문화학부들 뭐 인문학부, 영문학부, 뭐 중국, 뭐 유럽 이런 일반적인 문학 이 어문계열하고 연계되어 있는 학부들이 조금 강세를 띄었고 자연계열 학과들은 확실히 우리가 인기 있는 학과라고 하는 시스템, 컴퓨터, 전자, 생명 이거 누가 봐도 딱 네. 물론 뭐 학과가 매우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요 부분도 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이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3명 모집인데도 전부 다 1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렇다면 저는 요거는 앞으로 경쟁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우선 서강대는 되게 유명한 학과가 신방과잖아요. 근데 신방과가 여기 없다라는 게 저는 그게 지금 이해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쟁률이 좀 낮았던 학과들을 좀 이제 생각해서 좀 보면은 일단은 제일 낮은 게 경영학 전공이고요. 317명이 2022년에는 지원을 했는데 거의 반토막 났네요. 191명. 그래서 경쟁률이 11.32에서 6.82, 4.5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거의 반 날라갔다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도 비슷합니다. 경제학과도 166명인데 아무튼 한 20명 정도 날라갔고 이 지식, 융합, 미디어 학부에 이제 신박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도 보시면 136명인데 이제 109명.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모집하는 인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 계열이니까 좀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라고 하는 걸로만 봤을 때는 높아 보이진 않지만 지원 인원으로 보면 일단 3자리 넘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좀 떨어졌네요. 이것도 7.79로. 자연계열 가장 떨어진 게 수학과네요. 수학과는 80명이 2022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와 30명이 날라갔네. 50명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대다수의 학과들이 일단은 마이너스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원 인원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튼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의외는 물리학과가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안 떨어졌네. 원래 물리학과 요즘 이게 없는데. 그러게요. 요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애들이 우회해서, 회피해서 이제, 들어오는 학과일 수 있다. 사회과학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사회과학부 뭐 관심이 있다고 사회에. 그냥 안 되니까 지금 보다 그거는, 외국어가 있잖아. 사회과학은요. 사회과학은. 그러니까 사회과학 분명히 이렇게 회피해서 가르쳐드릴 거라고. 뭐 사회학이 뭐 아는 게 뭐가 있고 정치 아는 애들이 뭐가 있어. 이런 거 그냥 만만하게 쓰는 거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죠. 이 학교 합격해서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 학교만 들어가도 인생 대박 난 겁니다. 일단은 이제 교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쟁률 증감폭은 아까 얘기한 유럽 문화학과가 무려 6.83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은 영문학부가 4.4. 되게 인문계열 학부들은 그래도 증감폭이 좀 올라가거나 떨어지더라도 좀 덜 떨어졌어. 근데 그에 비해서 자연계열 학부들이 보면 거의 다 자연계열이에요. 가장 많이 떨어진 증감폭들이. 그러네. 화공, 전자, 컴퓨터, 화학, 물리, 기계. 아무래도 이런 자연은 다 한양대 쪽으로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한양대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당연히 성성대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중앙대. 그렇죠. 하고는 약대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되게 서강대가 현재 포지션이 점점 애매한 포지션의 위치를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게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학과가 많지가 않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분산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너무 빡셀 것 같아. 너무 여기 경쟁이 심할 것 같아. 여기 몇 명 안 되는 인원만 뽑다 보니까 내신 컷이 매우 높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하잖아, 상상을. 그러니까 그 상상력이 특히 서강대에서는 학생들이 지원할 때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 이유가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 서강대학교 별명이 서강고등학교잖아요. 왜냐면 학교도 작고 그 다음에 공부를 그렇게 시킨대.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죽어라 공부했어. 갔는데 좀 어느 정도 좀 해방감도 좀 느끼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가면서부터 또 공부를 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종합전형. 이제 이 서강대가 되게 종합전형이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서강대 이 종합전형도 보시면 진짜 옵션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서류 100이란 말이에요. 수능수학이. 네. 심지어 얘네는 올해도 자소서가 없었어. 다른 학교들은 자소서라도 있었는데 얘는 일찍 자소서가 없었어 그냥.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한양대와 똑같은 일반 종합인 거야 그냥. 서류 하나 그냥 승부. 야. 근데 그게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워. 부담되죠. 그러니까 다른 옵션들이 있을 땐 되게 부담스러워. 근데 내년에 똑같아지잖아. 그쵸. 그러면은 전 내년에는 서강대 수시 경쟁률, 특히 종합전형 경쟁률은 이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전 그것도 있어요. 자소서가 없는 거. 자소서 없으니까 급격하게 변경하거나 급격하게 내가 종합전형 학교를 하나를 선택할 때 그냥 서강대 쓰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분명히 작용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그게 훨씬 더 많이 작용될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일단 가장 높은 학과,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 바로 요것 때문에. 철학과가 1등이었어요.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네. 우리가 알죠. 네. 아, 철학과. 진짜 요즘 철학과 인기 많구나. 네. 그다음에 가장 낮은 학과가 경제학과. 그리고 증감폭 상승이 제일 높았던 학과도 철학과. 네. 예. 그리고 가장 증감폭이 하락한 학과 사회학과. 이거 전부 다 문과 계열이에요. 문과 계열이네. 근데 얘는 제가 이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없다라는 게 말씀드렸죠? 예. 학과와 전형을 진짜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학과가 철학과다? 어디가 갖다 붙여질지도 몰라. 이거는. 왜냐면 철학과 쓰는 애들이 주로 사학과 쓰는 애들. 그러니까 네. 소위 우리가 문사철 나오잖아요. 근데 그쵸. 사학과 쓰는 애들이나 철학과 쓰는 애들이랑 차이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도 비슷하거든요. 네. 철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서강대를 압도적으로 좀 노린 애들이 많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자, 철학과. 모집인은 10명이에요. 네. 2022년에 118명 지원했어요. 근데 올해 268명이야. 야, 우리 대한민국의 철학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이죠. 경쟁률 중감이 2배가 넘어갔어. 15.0포인트가 증가했어, 0포인트가. 11.8의 경쟁률이 26.8의 경쟁률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 피해서 간 거야. 그냥, 여기다. 철학가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러고 한약 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다 발렸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은 이제 2등이 생명과학이에요. 확실히 생명과학이 인기가 많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16명이 2022년에 지원을 했는데, 야, 540명.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24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3.48. 0.02포인트. 경쟁률로만 보면. 그 다음은 이제 아트앤 테크놀로지. 뭐, 요런 학과. 그 다음에 정치 외교학과. 그 다음 화공생명. 그리고 화학. 요런 학과들이 이제, 경쟁률 거의 탑5.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학과들이었다. 탑5는 경쟁률 한 20대 점점 이상은 다 되네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10대에 이제 경쟁률을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종합전형은 전체적으로 이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과들이 일단은 이제 지원 인원이 증가하고 경쟁률도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신설된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보시면, 와, 이게 좋죠? 17.58, 네. 10.50. 내년에는 거의 20% 이상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확실히 그냥 핫한 과가 확실히 인기가 많네요. 그 다음은 이제 경쟁률이 제일 낮았던 학과, 이제 경제학과입니다. 근데 경제학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8.93. 그 다음은 이제 물리학과.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학과가 이 상경계열에서는 학생들이 좀 선택하기 쉽지 않죠. 이제 배우는 과정이 워낙 그렇죠. 어렵고, 이게 무조건 미적을 할 줄 알아야 돼서. 그리고 반대로 또 자연계열에서 요즘에 가장 인기 없는 게 이제 물리학과잖아요. 왜냐면 물리학과는
서울대 물리학과 빼면은 다 죽음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쳐주는 건 서울대 물리학과. 대신 서울대 물리학과는 거의 의대 뺨칩니다. 진짜 영재들이 가는 게 물리학과니까.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신방과가, 그렇죠? 생각보다 좀 지원 인원이 낮았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지 않았을까. 이제 국제고 애들이 이제 지원들이 좀 많이도 하고. 그리고 외고에서도 이제 신방과 그렇죠. 지원들을 많이 많이 하잖아요. 워낙 서강대 이 신방과가 워낙 그 명성이 자자한 학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진짜 문과 최상위권 아니면은 신방과를 쉽게 도전하기 쉽지 않다. 좀 요런 의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뭐 그래도 마이너스 이제 경쟁률 증가폭은 떨어진 학과들이 그래도 확실히 경쟁이 낮은 학과가 좀 많이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뭐 전체적으로 인원을 봐도 20명 미만인 학과들이 많아요. 지원 인원들이 전년에 비해서. 뭐 그 정도. 그러면 이제 경쟁률 증감폭. 아까 이제 철학과가 이제 경쟁률도 그렇고 지원이 이 경쟁률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다 이끌었다 네. 보시면 되고, 증감폭으로 봤을 때는 뭐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종교학과, 유럽문화, 뭐 중국문화, 정치외교, 아트, 경영, 경제 거의 대다수가 인문계열 학과들이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서강대를 좀 전략적으로 지원들을 많이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증감폭이 떨어진 학과들은 좀 확실히 자연계열 학과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의대, 약대 그렇죠. 그런 게 아무래도 서강대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서강대를 굳이 선택할 만한 메리트가 좀 없었다. 좀 요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올해 수시에 대한 입시 결과가 내년에 나올 때 문과가 저는 자연계열보다는 확실하게 내신 등급 컷이 더 높지 않겠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세 과목 각 3은 문과 애들도 웬만큼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등급 친구들은 그러면은 저는 확실히 문과 등급은 조금 더 많이 높지 않겠나. 자연계열에 비해서. 왜냐면 자연계열 최상위권들이 서강대는 솔직히 선택할 만한 학과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메리트가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술. 이제 논술은 가장 높았던 건 컴퓨터 공학이었고, 네. 낮았던 건 이제 물리. 증감폭은 인문학부가 제일 높았고요. 증감폭이 하락한 거는 경쟁이 제일 높았는데 불구하고 컴퓨터 공학. 왜냐하면 논술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작용을 했다. 보시면 좋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하고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실제로는 신성이 되었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무려 155.67이어서 가장 높아요. 와, 그런데 3명 뽑는데 427명이. 근데 뭐 우리가 그전 의대도 받고 약도 그쵸. 받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많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도 보면은 서강대가 확실히 논술에서도 그렇게 메리트 있는 학과들이 많지 않다. 그다음 이제 컴퓨터 공학, 그리고 이제 전자 공학. 확실히 이제 서강대가 가장 취업 깡패 학과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줄을 딱 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문계열 제일 이제 높았던 게 이제 사회과학부예요. 사회, 정치, 외교, 이제 심리. 아, 여기 정치외교가 있구나. 제가 볼 때 심리학과가 네. 우리 오은영 박사님 덕분에 요즘에 아주 심리학과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리고 실제로 서울 안에 있는 학교 중에 심리학과 갖고 있는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서강대가 굉장히 메리트 있죠. 근데 그 부분들이 좀, 내가 제2의 오은영이다. 막 이러면은 이제, 미래의 오은영을 꿈꾸는 우리의, 우리 논술러들이, 막대하게 지원해주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많이 지원했네요, 진짜. 정말, 1278명이 엄청나. 거의 100대 1. 있는데도, 그럼, 거의 100대 1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고, 뭐, 확실히 지식융합 미디어, 신방과, 여기는 뭐, 신방과가 미루는데, 확실히 많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래도 뭐, 논술은 뭐, 쓸만한 애들은 쓰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경영률을 많이 이끈 거는 이제 자연계열, 특히 이제 IT 계열 학과들 중심으로 해서 이끌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경쟁률이 이제 증감폭만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네. 근데 그 중에서
인문학부는 그래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명 줄었어요. 1308명, 1307명, 한 명. 그리고 나머지들도 대동소이한데 확실히 요 두 자릿수 넘어가는 요 전자공학 라인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자연계네. 자연계는 이게 원래 인기학과들이에요 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취업 깡패학과란 말이에요. 서강대가 이게 진짜 취업 깡패학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기존에는 진짜 우수한 애들이 많았어요. 우수한 수학 실력을 가진 애들이 많았는데 얘네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옆으로 옆 동네로 갔네. 저는 윗동네로도 가고 특히 의대 약대 논술에 얘네가 많이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이런 서강대 같은 순수한 어떤 대학의 어떤 이 학과들만 갖고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한테 조금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논술에선 조금 작용을 했고 내년에도 계속 비슷하지 않겠나. 내년에도 저는 논술이 그렇게 많이 증가할 거라 보지는 않아요. 올해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올해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강대 2024 이 입시 전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경쟁률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한양대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라인에 이제 있는 학교의 한양대를 네.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서강대 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최강 스카이하고과 함께하는 최강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양대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